그것은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다. 빛이 반쯤 닿는 깊고 무거운 서랍. 내가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쪽에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숨을 쉬었다. 시작 전에 이 집의 엄청난 것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장난처럼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이 천장에 부딪혀 내려앉았다. 마치 집이 내 말을 들었다는 듯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나는 62세 윤혜숙. 이 저택의 새 가정부로 들어온 첫날 현관을 들어서자 공기가 한 덩어리로 내 몸을 감싸왔다. 몸에 맞는 옷처럼, 그러나 조금 무거운 옷처럼. 은퇴한 재벌가 주인 76세의 차도지는 계단 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자 발끝에서부터 온몸이 서서히 채워졌다. 첫 주는 집을 익히세요. 규칙은 3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얇지만 묵직한 울림을 가졌다. 첫째, 소리는 낮게. 둘째, 빛은 절반만. 셋째, 향은 기록할 것. 그는 작은 검은 수첩을 내밀었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한 줄. 엄청난 것 앞에서는 숨을 고를 것. 나는 의미를 묻지 않았다. 대신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목과 손등, 그리고 어깨 아래로 흘렀다. 두툼하게 감춰져 있지만 형체와 무게를 상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옷 너머로 존재감을 밀어냈다. 부엌으로 향하며 나는 수첩을 열었다. 머무는 향, 떠나는 향, 그리고 엄청난 것의 향. 그 글자를 보고 있으니 어제까지 몰랐던 호흡이 목 안에서 부풀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리듬이 심장의 박자와 겹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서재문이 반쯤 열렸다. 혜숙 씨. 낮게 끌리는 목소리가 벽과 책장 사이를 따라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서재 안 유리 진열장 속 병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라벨에는 장마 전날 의자, 불 꺼진 복도, 그리고 엄청난 것 전의 공기. 이 집에는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는 병 하나를 들어 올려 내 코끝 가까이에 댔다. 끌어당기는 것. 그 향은 묵직했다.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와 내 안에서 무게 중심을 바꿨다. 허리가 아주 조금, 이유 없이 휘어졌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미소 지었다. 오후에는 떠나는 향을 보여드리죠. 그 전에 엄청난 것과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빨래방에서 따뜻한 바람이 시트를 흔들 때도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잊을 수 없었다. 면과 린넨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서서히 하나의 심장박동처럼 들려왔다. 저녁 식탁, 절반만 켜진 빛이 접시 위에서 멈췄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돌렸다. 유리 속 붉은 액체가 느리게 휘돌았다. 그 움직임이 서랍 속 숨쉬던 엄청난 것을 떠올리게 했다. 무겁지만 부드럽게, 차갑지만 불을 품은 듯이. 혜숙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집의 규칙을 지키면 곧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밤 창문을 닫으러 다니는데 복도 끝 전등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아니, 집이 숨을 쉬는 소리. 그 숨결 속에 분명 엄청난 것이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다. 그리고 문틈을 꼭 닫았다. 숨이 가빠졌다.
아직은 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나는 그 향과 무게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둘째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무거웠다. 마치 벽과 바닥, 문과 창이 하나의 거대한 몸이 되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듯 했다. 나는 그 호흡에 맞춰 걸었다. 서재에 들어서자 차도진이 메트로놈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탁, 탁, 탁 박자가 일정하게 공간을 쪼갰다. 집의 박자를 당신 몸에 새기세요. 그의 눈이 내 발끝에서 무릎, 허리, 어깨로 천천히 올라왔다. 피부 위로 열이 퍼졌다. 숨을 4박에 들이쉬고 6박에 내쉬세요. 엄청난 것을 맞이할 때 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할 때 엄청난 것이라는 단어가 목구멍 깊숙이 눌러 담긴 채로 내 귀 속에 들어왔다. 그는 유리병을 열어 내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향이 스며들자 손목 아래에서 심장이 커졌다. 맥박이 손끝까지 밀려나왔다. 그 박자와 메트로놈의 박자가 겹치면서 몸 전체가 하나의 도구처럼 울렸다. 이건 전초입니다. 그의 시선이 내 손목에 오래 머물렀다. 엄청난 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오후 그는 내게 은빛 도구들이 담긴 나무 상자를 건넸다. 피펫, 면봉, 라벨, 그리고 은색 펜. 당신만의 향을 만드세요. 엄청난 것을 견디려면 당신만의 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집안을 돌며 향을 모았다. 창틀에 깃든 이시 햇빛의 먼지 냄새, 지하 돌벽의 냉기, 식탁보에 남은 레몬 껍질의 매운 기운. 각각 병에 담아 이름을 붙였다. 창틀의 오후 2시, 지하의 16도, 레몬의 마지막 껍질. 그러나 채집을 마칠 즈음 나는 빨래방 한쪽에서 멈춰섰다. 빨래가 돌아가는 원형 드럼 속에서 천이 서로를 감싸며 돌고 있었다. 그 곡선과 회전이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떠올리게 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멈추고 싶나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은 아름다움 앞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것은 멈추는 순간 당신을 삼킵니다. 그는 내 옆을 스쳤다. 어깨와 팔 사이로 전해진 체온이 천천히 허리까지 흘렀다. 심장이 갑자기 2~3박자를 건너뛰었다. 저녁 식탁 위에 불 꺼진 복도 라벨이 붙은 병이 올려졌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시야가 어두워졌다. 공기가 나를 밀어 눕히려는 듯 무거워졌다. 손이 병목을 잡으려 하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손대지 말 것. 나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멈춘 손끝이 공중에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열이 손목에서 팔꿈치, 어깨를 지나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밤 창문을 열자 풀냄새와 먼 도시의 전기 냄새가 뒤섞였다. 무릎을 끌어안고 4박에 들이쉬고 6박에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다. 숨 사이사이로 서랍 속 엄청난 것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듯했다. 길고 묵직하며 한 번 붙잡으면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무게. 눈을 감았는데도 그 형체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셋째 날 그는 거실 러그를 걷어내라고 했다. 바닥은 숨을 품고 있습니다. 그 숨은 엄청난 것과 닮아 있죠. 러그 끝을 잡아 천천히 말았다.
섬유가 바닥을 떠날 때 나는 낮고 깊은 마찰음이 마치 무언가가 이빨을 드러내며 숨을 뱉는 듯했다. 바닥이 드러나자 그 위로 올라온 향이 있었다. 차갑고 건조하지만 몸이 스치면 곧 뜨겁게 변하는 향. 그 순간 현관 쪽에서 그의 발걸음이 다가왔다. 햇빛이 무릎과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그의 상체를 감싸며 서 있었다. 그 시선이 내 어깨를 지나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마치 숨겨둔 비밀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듯. 오늘은 실험입니다. 집이 당신에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 봅시다. 스피커가 꺼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메트로놈을 꺼내 작동시켰다. 탁, 탁, 탁 박자가 귓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심장박동이 그 박자를 밀어내듯 앞서갔다. 공기가 나를 먼저 이끌었다. 당신의 향 한 방울. 나는 지하의 16도를 뿌렸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닫힌 창문 아래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커튼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나요? 엄청난 것은 벽 너머에서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손대지 말 것. 손끝이 저릿했다. 그 흔들림의 중심을 잡으면 그 무게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손은 무릎 위에 남겨두었다. 대신 수첩에 기록했다. 닫힌 창 아래의 파도 손이 스스로 움직이려 함. 오후 외부인 이현주가 왔다. 42, 한때 그의 비서였던 여자. 그녀가 건넨 서류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이 집의 향과 섞이지 않는 건조한 냄새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컵을 건넸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에 스쳤다. 순간 어제 손목에 스며든 향이 되살아났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말했다. 민감함은 중독의 첫 연료입니다. 그게 없으면 엄청난 것을 오래 붙잡지 못하죠. 저녁 빗소리가 천장 가까이에서 울렸다. 나는 그 간격에 숨을 맞췄다. 그때 문틈으로 스며드는 향이 코끝에 닿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2번 뛰고 호흡이 길어졌다.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안쪽에는 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2개의 병 기다림과 금지. 그는 기다림을 내게, 금지를 자신에게 가져갔다. 같이 맡아봅시다. 두 향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기다림은 온기, 금지는 냉기. 섞이자 미지근함이 번졌다. 그 미지근함이 숨겨진 무게의 표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줬다. 한 번만 더 가까이 가면 그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병을 덮자 공기가 급히 식었다. 나는 비틀거렸다. 목 안에 남은 향이 아직도 몸을 채우고 있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그 순간 문 뒤에 숨겨진 엄청난 것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손이 문고리를 향해 갔다. 나는 두 손을 앞치마 속에 숨겼다. 밤, 전기가 한 번 깜빡였다. 어둠이 들었다 나갔다. 창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깊어지고 입술이 젖어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집이 나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수첩을 열었다. 집의 시선 심박 상승, 숨 가빠짐, 엄청난 것의 무게가 점점 가까워짐.
이름을 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넷째 날 아침, 그는 내게 집안의 가장 깊은 방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거기엔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엄청난 것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바닥과 벽이 내 숨과 맞물려 미세하게 진동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안쪽에서 느린 맥박 같은 것이 전해졌다. 그 맥박이 내 손끝에서 손목, 팔꿈치를 지나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다. 햇빛 한 줄기가 바닥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의 경계 너머에 커다란 장롱이 서 있었다. 문짝의 나무결이 부풀어 오른 듯했고 표면에는 오래 쓰다 만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장롱 안쪽에서 묵직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깊고 진하며 오래된 금속과 뜨거운 숨이 뒤섞인 향. 나는 무릎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그 안에 있는 건 보기 전에 이미 느껴집니다. 등 뒤에서 차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내 옆으로 와 섰다. 어깨와 팔 사이에 그의 체온이 스쳤다. 그 체온이 장롱의 숨결과 섞였다. 엄청난 것은 닿기 전이 가장 강렬합니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가볍게 올려졌다. 그 압력이 장롱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게와 겹쳤다. 손끝이 서랍 틈새로 스르륵 미끄러질 뻔했다. 손대지 말 것. 그가 속삭였다. 그러나 이번 속삭임은 규칙이 아니라 유혹처럼 들렸다. 그 한마디가 손끝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장롱 속에서 아주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자리를 바꾸는 소리 같았다. 내 목 뒤의 땀이 식어갔다. 오후 그는 나를 정원으로 불렀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며 미묘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다. 라벨에는 한 발 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엄청난 것에 닿기 바로 직전의 향입니다. 그가 한 방울을 내 손목에 떨어뜨렸다. 순간 손목에서부터 뜨겁고 무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가슴이 두어 번 크게 요동쳤다. 허벅지가 스스로 긴장하며 무게 중심을 낮췄다. 기억하세요. 이 감각이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눈을 피했지만 그 시선의 무게가 피부를 파고드는 걸 느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장롱에서 맡았던 그 향이 은근하게 퍼져 있었다. 와인의 색은 깊었고 잔 표면에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그 진동이 내 안쪽과 같은 박자로 울렸다. 그가 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마시면 한 발 더 가까워질 겁니다. 나는 잔을 들었다. 입술이 유리에 닿는 순간 향이 혀 끝을 감쌌다. 그 무게와 온도가 혀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심장이 그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손목의 열이 가라앉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장롱이 보였다. 그 안에 있는 이름 붙이지 않은 무언가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숨이 가빠졌다. 내일이면 아마도 그 문을 열게 될 것 같았다. 다섯째 날 아침 그는 한마디로 나를 불렀다. 혜숙 씨, 오늘은 봅니다. 그 말 한 줄이
공기 속에서 오래 진동했다. 마치 집 전체가 그 말의 무게를 받아 적는 듯 바닥과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장롱 앞에 섰다. 어제보다 향이 더 짙었다. 깊고 진하며 숨속까지 스며드는 온도. 손목에서부터 심장까지 하나의 통로가 열린 것 같았다. 그가 옆에 섰다. 엄청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순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세상을 뒤집어 놓을 힘을 준다. 그의 목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그는 장롱문에 손을 얹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파문처럼 번졌다. 나는 그 손 옆에 내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손바닥 아래서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밀려오는 힘. 준비됐나요? 그 질문이 내 가슴 속에서 2번 반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려 문손잡이를 완전히 잡지 못했다. 그가 서서히 문을 열었다. 문짝이 밀려나며 안쪽의 어둠이 밖으로 흘렀다. 그 어둠 속에서 형체가 드러났다. 길고 굵고 땅에 닿을 듯 무겁게 서 있는 것. 표면은 매끄럽지만 곳곳에 세월이 새긴 흠이 있었다. 향이 폭발하듯 밀려왔다. 금속과 나무 그리고 뜨거운 숨이 뒤섞인 향. 그 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허벅지 안쪽 근육이 스스로 긴장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그 매끄러운 표면 가까이 닿았을 때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 힘이 강하지 않았지만 전신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엄청난 것은 붙잡기보다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나를 한 발 물러서게 하고 형체를 가볍게 두드렸다. 둔탁하지만 깊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바닥을 타고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가 계속 내 안에서 울렸다. 몸 안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끌렸다. 오늘은 소리만. 내일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문을 천천히 닫았다. 방을 나오는 동안 그 형체의 잔향이 내 등을 밀었다. 그 힘이 너무 커서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걸음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허벅지와 종아리가 그 둔탁한 울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그 형체의 그림자가 박혀버린 듯했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오늘 본 것은 크기와 무게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안엔 시간과 숨이 함께 들어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견디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6째 날 현관 앞에 낯선 차가 멈췄다. 도어락이 열리고 키를 돌려 문을 여는 소리가 거칠었다. 그 안으로 들어온 건 중년 남성 둘. 회장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뒤따르는 젊은 변호사였다. 회장님, 계약서 문제로 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곧 나를 훑었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모르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차도지는 잠시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여긴 내 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집의 호흡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변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두꺼운 문 너머로도 엄청난 것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 그 단어가 나를 부르는 듯 심장이 문 쪽으로 당겨졌다. 점심 무렵 그들이 떠나자 회장이 나를 불렀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것들을 가져가려 합니다. 엄청난 것도 포함해서. 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낮았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당신 손에도 들어가겠죠. 오후 그는 내게 장롱 앞에 다시 서게 했다. 오늘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에서 향이 훨씬 강하게 흘러나왔다. 그 향이 허리를 감싸고 어깨 위로 올라와 목 뒤를 부드럽게 눌렀다. 손을 대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손끝이 문짝 표면에 닿았다.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손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전달됐다. 나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밀었다. 문이 아주 조금 벌어지며 안쪽 어둠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덮었다. 손가락이 맥박 위에 놓였다. 그 압력이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대신했다. 오늘은 절반까지만. 그가 문을 다시 닫았다. 닫히는 순간 문 안쪽에서 낮고 깊은 울음 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발끝까지 내려왔다. 저녁 식탁에선 대화가 거의 없었다. 그는 와인을 따르지도 향을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고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손바닥이 뜨거웠다. 문짝 표면의 온도와 진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수첩에 적었다. 절반의 개방향이 몸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음. 남은 절반이 나를 부르고 있음. 그리고 덧붙였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막을 의지가 있을까? 일곱째 날 아침, 집안 공기가 단단해져 있었다. 문과 창, 바닥과 벽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듯 숨소리가 집 전체에 걸쳐 팽팽했다. 현관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이번엔 기자들이었다. 카메라 렌즈가 번쩍이며 집안을 훑었다. 그 뒤에는 전날 왔던 친척과 변호사가 서 있었다. 회장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엄청난 것을 이 집에 숨겨놨다는 말이. 그들의 말이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다. 나는 부엌 입구에서 얼어붙었다. 그 순간 서재문이 열리며 차도진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 집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기자들이 몰려오자 그는 내 쪽을 보았다. 해숙 씨, 안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장롱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향이 전보다 훨씬 강했다. 그 향은 마치 주인에게만 허락된 언어처럼 나를 둘러쌌다. 그들이 이 안을 열려고 할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지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는 문 앞에 섰다. 문짝에 손을 대자 어제보다 더 강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진동이 손목과 팔을 타고 목과 귀까지 올라왔다. 문 밖에서 고성이 들렸다. 열어보면 알겠죠.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 소리에 장롱 안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짐승이 몸을 풀 듯 향이 한층 뜨거워졌다. 그가 내 귀에 가까이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엄청난 것은 두려움을 느끼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문고리 너머에서 낮고 긴 울음 같은 소리가 번졌다. 그 소리에 다리가 저릿했다. 문 밖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그는 문에서 반발 물러섰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세요. 열 것인지 지킬 것인지. 내 손이 문 손잡이를 감쌌다. 땀이 스며들며 금속이 미끄러웠다. 문 밖에서는 고함이, 문 안에서는 묵직한 숨이 들려왔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을 부풀렸다. 그 순간 발소리가 멀어졌다. 누군가 문 밖 사람들을 막아선 모양이었다. 나는 문에서 손을 뗐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라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잘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은 아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마치 무언가를 놓친 것처럼.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문 앞에서 느낀 진동이 여전히 몸 안을 울리고 있었다. 8째 날 그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늦게 돌아옵니다. 그 한마디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집이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한 척하고 있었다. 바닥 밑에서는 여전히 낮은 울림이 흘렀다. 그 울림이 내 발목과 종아리를 타고 서서히 허벅지 안쪽까지 올라왔다. 나는 장롱 앞에 섰다. 전날보다 향이 부드러웠다. 마치 나를 반기는 듯 문짝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손을 올렸다. 표면의 나무결이 살처럼 부드럽게 느껴졌다. 손바닥이 붙어 있는 동안 맥박이 2개로 나뉘어 뛰었다. 내 것과 안쪽의 것. 오늘은 나는 속삭였다. 당신을 봅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안쪽에서 향이 흘러나왔다. 어제보다 깊고 오늘은 한층 달콤했다. 그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심장이 크게 뛰었다가 순간 멈춘 듯 했다. 그 형체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길고 묵직하며 표면이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내 눈을 훑고 가슴으로 내려왔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손끝이 거의 닿을 무렵 형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퍼져나왔다. 그 진동이 배와 가슴, 목을 지나 머리까지 울렸다. 숨이 짧아졌다. 나는 무릎을 살짝 굽혔다. 더 가까이 가면 그 무게와 온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았다. 그 순간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문 밖에서 그의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다가왔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하지만 향은 이미 온몸에 배어 있었다. 그가 장롱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보셨군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아 장롱 표면에 다시 올려놨다. 이제 숨기지 마세요. 엄청난 것은 한 번 마주하면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목을 풀었다. 그러나 온기는 여전히 남아 내 피부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형체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이 전신으로 퍼져 마침내 숨까지 뜨겁게 만들었다.
9째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장롱 앞으로 데려갔다. 오늘의 향은 어제보다 더 짙고 무거웠다. 마치 방 안 공기 전체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그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듯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나를 보았다. 오늘은 함께합니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굵으며 단단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표면에는 세월이 남긴 미세한 흠과 결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향이 고여 있었다. 손을 얹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손바닥을 표면에 붙였다. 온기가 즉시 스며들었다. 그 온도는 금속의 차가움과 체온의 따뜻함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 힘이 단단하게 나를 고정시켰다. 이제 박자를 느껴보세요. 형체 안쪽에서 깊고 일정한 박동이 울리고 있었다. 그 박동이 내 손목, 팔,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속도를 바꿨다. 그는 손을 아주 조금 움직여 내 손바닥이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게 했다. 결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결마다 향이 달랐다. 어떤 건 묵직하고,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뜨거웠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향이 폐를 채우자 머리가 어지러졌다. 그가 내 호흡을 느끼듯 속삭였다. 멈추지 마세요. 엄청난 것은 흐름 속에서 가장 강합니다. 손이 형체의 중심을 지나갔다. 그 순간 박동이 갑자기 커졌다. 마치 형체가 나를 인식하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몸 전체가 그 진동에 감싸였다. 그는 내 손목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표면에 내렸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감각을. 나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이 팔과 가슴, 배, 그리고 다리로 흘러내렸다. 무게가 점점 더해져 발바닥이 바닥에 깊게 박히는 듯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내일. 문이 닫히는 순간 향이 몸 안 깊숙이 남았다. 나는 걸음을 떼기 힘들었다. 마치 그 형체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는 듯했다. 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여전히 박동이 울리고 있었다. 그 박동이 내 심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10째 날 아침, 그는 말없이 장롱 앞에 섰다. 오늘의 향은 이전과 달랐다.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뜨거웠다. 마치 모든 시간과 숨이 이 안에 모여 있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길고 굵으며 표면의 결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세월이 새긴 흠마다 묵직한 숨이 배어 있었다. 오늘 당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울렸다. 나는 손바닥을 표면에 붙였다. 이번엔 주인의 손이 겹쳐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봤다. 손끝에서 시작된 박동이 손목과 팔을 타고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 박동이 내 심장과 하나가 되자 몸 전체가 무게에 잠겼다.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좁아졌다. 나는 표면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결마다 향이 달랐고 그 향들이 몸 안에서 부딪혀 새로운 향을 만들었다. 그 향이 머리까지 차오르자 가슴 깊숙이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렸다.
형체 중심에 손이 닿았다. 박동이 갑자기 커져 발끝까지 울렸다. 몸이 한순간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음 순간 무게가 전부 빠져나가듯 가벼워졌다. 나는 두 손으로 형체를 감쌌다. 그 순간 모든 박동과 향과 온도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것은 나와 분리되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은 내 안에 있었다.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당신은 엄청난 것의 주인입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러나 향과 박동은 내 안에서 계속 울렸다. 이제 나는 이 집과 이 무게와 이 향과 이 박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듯 허공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엄청난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문짝에 올렸다. 그 안쪽에서 나와 같은 박동이 느껴졌다.